여러분, 요즘 우리가 물건을 대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? 예전엔 그저 갖는 것에 만족했다면 이제는 그걸 통해 뭘 경험할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거든요.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변화가 우리 미래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그럼 가장 체감하기 쉬운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바로 집입니다.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자산이잖아요. 근데 요즘 이 집을 바라보는 시선이 뭐랄까 아주 극명하게 충돌하고 있어요. 여러분께 한번 솔직하게 여쭤볼게요. 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? 내 재산을 불려줄 투자처, 그리고 나의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상징인가요? 아니면 그냥 정말 피곤한 몸 뒤고 잠만 자는 공간,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가요? 실제로 최근에 나온 한 부동산 트렌드 보고서를 보면요. 이 가치관이 정말 양극단으로 나뉘고 있어요. 자, 보세요. 한쪽은 집을 사회적 지위를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고요. 다른 한쪽은 아니, 그냥 잠만 자는 곳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. 이 숫자 좀 보세요. 와,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? 한 설문조사에서 무려 48%,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 집을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. 그런데 말이죠. 완전히 반대편에는 또 다른 흐름이 있어요. 25%, 즉 4명 중 1명은 잠만 자는 곳에 뭐하러 그렇게 큰 돈을 써?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. 정말 신기하죠?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렇게 다른 두 생각이 동시에 아주 빠르게 커지고 있는 거예요.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그냥 사람들 생각이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. 이걸 파고들어서 아예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겨났어요. 바로 코리빙이라는 시장이 떠오르고 있는 거죠. 코리빙, 이거 그냥 잠깐 스쳐 지내가는 유행이 절대 아닙니다.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코리빙 시장 규모가 얼마까지 커질 걸로 보이냐면요. 160억 5천만 달러.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2조 원이에요. 어마어마하죠? 이건 이제 거대한 하나의 산업이 된 겁니다. 게다가 성장하는 속도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.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평균 13.5%씩 성장할 거라는 예측이 나왔거든요. 이 말은 뭐냐면 이 새로운 주거 방식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우리 삶에 퍼져나가고 있다는 뜻이죠. 그래서 코리빙이 정확히 뭐냐고요? 아주 쉽게 말하면 거실이나 주방 같은 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쓰지만 내 방, 내 개인 공간은 딱 보장받는 그런 현대적인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. 보통 위치 좋은 도심에 있는데 가격은 합리적이고 계약도 유연하고 필요한 건 다 갖춰져 있는 게 특징이죠.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. 코리빙 하면 왠지 막 여러 명이 한 방에 같이 살 것 같잖아요. 그런데 놀랍게도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1인실입니다. 거의 절반이나 돼요.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? 사람들이 그냥 돈 아끼려고 모여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. 내 사생활은 철저히 지키면서 동시에 잘 갖춰진 공유시설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 같은 경험을 하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. 그럼 도대체 누가 이런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걸까요? 네, 바로 젊은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이에요. 생각해보세요. 비싼 보증금 내고 가구 하나하나 다 사서 집을 채우는 소유의 부담. 너무 크잖아요. 그 대신에 합리적인 월세만 내면 모든 게 다 갖춰진 경험을 선택하는 겁니다. 일할 수 있는 공간, 빵빵 터지는 인터넷은 기본이고 다른 입주자들이랑 어울리면서 네트워킹도 할 수 있고요. 기존의 방식보다는 실용성과 유연함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의 가치관이 여기에 그대로 녹아있는 거죠. 자,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사회적인 변화와 이 새로운 비즈니스 트렌드, 이 모든 걸 하나로 꿰뚫는 핵심 아이디어가 과연 뭘까요? 바로 이 새로운 시대를 대표하는 한마디, 주문과도 같은 말입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소유보다 경험. 아까 봤던 그 부동산 보고서에서도 바로 이 문구가 미래 주거의 핵심 키워드가 될 거라고 딱 집었어요. 이제는 무언가를 그냥 갖는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공간에서 내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, 그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. 그런데요, 이 소유에서 경험으로라는 거대한 흐름이 비단 집 문제에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. 사실 이 모든 변화를 뒤에서 가능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엔진이 있거든요. 그게 바로 기술입니다.
자, 대표적인 예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, SDV라는 걸 한번 볼게요. 이게 뭐냐면요. 자동차의 거의 모든 기능이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결정되는 차를 말해요.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.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하면 없던 기능이 생기고 성능이 좋아지잖아요. 자동차도 그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근데 이게 뭐 먼 미래의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. 정말 충격적인 통계가 있는데요. 불과 몇 년 뒤인 2029년이면 새로 나오는 차 10대 중 9대가 바로 이 SDV일 거라는 예측이에요. 이건 그냥 자동차가 좀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자동차라는 것의 본질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.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소니랑 혼다가 CES에서 공개한 전기차 아필라예요. 이 차는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냐면요. 달리는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이라고 불러요. 차 안에 쫙 펼쳐진 파노라마 스크린에 온몸을 감싸는 입체 음향은 영화관 저리 가라 수준이고 심지어 게임까지 할 수 있어요. 이제 자동차는 그냥 이동수단이 아닌 거죠. 그 안에서 보내는 시간과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해진 겁니다. 자, 집에서 시작해서 자동차까지 왔죠. 근데 이 흐름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정말 놀랍게도 이제는 우리 피부에까지 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. CES에서 공개된 뷰티 기기인데요. 한번 보세요. 먼저 스마트폰 앱으로 피부의 상처나 잡티를 싹 스캔해요. 그럼 AI가 이걸 분석해서 딱 맞는 치료 성분을 칙 하고 뿌려주고요.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피부톤에 완벽하게 맞는 메이크업까지 즉석에서 만들어서 착 발라줍니다. 그냥 화장품이라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죠. 진단, 치료, 커버까지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완벽한 경험이자 서비스로 제공하는 거예요. 물론 이렇게 집, 자동차, 심지어 내 피부 정보까지 모든 게 서비스로 연결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? 맞습니다. 바로 보안이죠. 지금 보시는 이 복잡한 그림이 바로 양자보안 같은 차세대 기술을 보여주는 건데요. 이런 기술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소중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이런 새로운 경험들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. 뭐랄까, 이 모든 변화의 든든한 뼈대 같은 거죠. 자,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? 이렇게 사회적인 가치관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이 만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의 의미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결론은 이겁니다.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물리적인 세상이 지금 완전히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. 예전에는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있던 우리가 소유하던 자산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서비스와 경험을 제공하는 살아 움직이는 플랫폼으로 바뀌고 있습니다. 집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아까 본 화장품까지도요. 한 부동산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. 앞으로 부동산의 가치는 그 건물이 얼마나 튼튼하냐가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에게 얼마나 실용적이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. 정말 핵심을 꿰뚫는 말이죠. 가치의 저울추가 물리적인 자산에서 그것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완전히 기울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. 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만약 여러분의 집이 하나의 구독 서비스가 되고 여러분의 자동차가 경험을 위한 플랫폼이 된다면 그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진짜 내 것이라고 소유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? 어쩌면 소유의 개념 자체가 달라지는 미래, 우리는 바로 그 입구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. 됐다 그래 누가 누굴 걱정해